너 정말 관심 1도 없구나. 자, 준비 시작. 달려. 야, 멈춰. 조선 왕릉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무덤의 종류를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릉이라는 거, 이거는 왕과 왕비의 무덤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 이외의 무덤은 묘라고 하고요. 출토 유물이나 이런 걸 보니까 왕의 무덤인 것 같기는 한데 누구 건지 모르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총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는 천마총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능도 묘도 아니고 총도 아닌 뭐 이상한 무덤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고 고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앞에 뛰어. 몰라. 이거 보여? 지나 돌멩이? 이거 뭔지 알아? 뭐? 이거 원래 다리였어. 이게 원래 이 밑으로 물이 지나가는 거였어. 근데 왜 아무리 안 지나가? 지금 막혔지. 그러니까 모르지 나도. 그래서 이 다리를 보고 뭐라는 줄 알아? 금천교라는 거야. 방금 전에 본 다리가 금천교라고 부르게 되고, 그래서 앞에 있는 저 빨간 문을 홍살문이라고 하는데, 이 금천교에서 홍사물까지의 거리를 진입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조선 왕릉의 공간 분리는 철저하게 엘리아드의 이론에 따라서 나누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뒤돌아서. 유교 사회에서 사람이 살아있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몸에 두 가지 넋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보고 혼과 백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혼백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잖아요, 그죠? 혼백이라고 하는 거는 혼과 백, 이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 혼은 하늘로 가게 되고 백은 땅으로 돌아가는 상태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일단 혼은 정신을 지배하는 신령,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백은 육체를 지배하는 신령,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정신을 지배하는 혼은 하늘로 올라가서 신이 되고, 육체를 지배하는 백은 지상에 머물러서 귀가 된다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가끔씩 천수를 다 못하고 이제 횡사한 자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귀는 악귀가 된다라고 해서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왕이 살아있을 때는 궁궐에 있게 되고, 죽게 되면은 혼은 종묘로 가게 되고, 채백은 이 능에 머물게 됩니다. 여기서 채백은 시체하고 백을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앞에 정자각 기둥을 보면은 아래쪽에 하얀색 띠 보이죠? 자, 저게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예전에는 저걸 보고 주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련이 뭐냐면은 건물 기둥에다가 실을 써가지고 걸어 놓은 걸 얘기하는 건데, 그런 걸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나무 기둥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라고 많이들 봅니다. 기둥이 비에 젖으면 상할 수 있으니까 보호하려고 주련이라고 하는 걸 덧댔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주련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일단은 기둥에 흰색 띠가 있는 건물을 찾아보면은 꽤 많아요. 뭐 궁궐에서는 대표적으로 창덕궁의 선원전을 들 수 있고요. 그리고 민가에서도 많이 발견되는데, 대구에 가면은 도동서원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도 흰색 띠가 설치되어 있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무엇이냐? 좀 중요한 건물,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 그런 경우에 흰색 띠를 둘렀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한번 볼까? 야, 하지마. 야, 여기서 보면 저 위에 무덤 보이지? 그지?
여기서 제사를 하는 거야. 제사가 뭐야? 너 제사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제사가 뭔지 모르는구나. 제사가 제사가 뭔지 설명하기 어렵다. 제사를 너 해본 적이 없으니. 나 제사 알아. 뭔데? 옛날 사람들이 죽어서 무덤을 한 사람, 잘 지내라고 그거 못사?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튼 제사를 지내자. 절 한번 하고. 꾸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서진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하네. 만나서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일로 가는 거야. 다음 일로 가는 거야. 이쪽으로 간대. 봐봐, 여기는 계단이 하나밖에 없다. 그렇지? 저쪽은 두 개였는데, 그러니까 저기 좋은 계단으로 귀신이 올라오면 이제 걔는 절로 올라가는 거고, 사람은 일로 내려와야 돼. 이렇게. 이제 사람은 볼일 다 끝났으니까 집에 가야지. 그래가 다시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은 귀신은 어디로 가느냐? 일로 오는 거야. 일로 와봐. 저 무덤 주인 할머니는 이 길로 올라가. 이 길로. 그래가지고 어디로? 저 위로 쭉 가는 거야. 오케이? 오. 난 내려갈래. 나 귀신 아니야. 그래? 하얀색 띠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고 한다면 아까 전에 보면 도동서원에 있는 띠는 위에 있고요. 창덕궁 선원전에 있는 띠는 아래쪽에 있습니다. 정자각에 있는 띠도 아래쪽에 있죠. 어떤 건 위에 있고 어떤 건 아래에 있어요. 그 차이는 뭘까?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음양으로 보게 되면은 양은 하늘 또는 상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음은 또 땅 또는 하를 의미하게 되는데 죽은 자의 공간은 백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하를 의미하게 되죠. 음의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래쪽에다가 하는 것이고 산자의 공간은 혼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위에다가 흰띠를 두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땡. 저 이름을 예감이라고 하는데 저기 뭔지 알아? 충문 태우는 곳이야. 그게 뭐야? 그게 뭐냐면 진이 너가 제사를 안 해봐서 해본 모르는구나. 진이가 난 제사 3살에 해봐서. 나 진짜 5살에 해봐서 겨우. 그래? 참 제사를 안 이래가는 모르는구나. 그때 처음. 이거 무덤이 되게 큰 편이다. 난 저 위에 저 비석을 보면은 바깥쪽에 있는 사람 있잖아. 저게 무인이야, 무인. 그 위에 사람 있잖아. 저건 문인이야, 문인. 뒤에 말 있잖아. 저게 제가 타고 다니는 말이야. 잘 안 보이는. 저거 놓지. 올라가서 보면 되게 좋은 게 많은데. 그 다음에 저 위에 올라가면은 이제 보통 무덤에다가 두는 그 판 같은 거 있잖아. 제사상 올리는 판은 그게 있거든. 근데 여기서 보니까 되게 좋다. 아빠 여기서 봐봐. 맞아. 근데 그거는 거기서 제사 안 해. 제사는 무조건 여기서 하는 거야. 그럼 거기는 뭐 하는 곳이냐? 커다란 판인데 약간 좀 뭐 귀신이 논다고 해야 되나? 약간 좀 그런 느낌의 판이 되는 거지. 아빠 근데 귀신은 말을 왜 갑자기 이렇게 말해? 아니 그럼 1년면은 그거 다 지내잖아. 그렇지. 여기 근데 왕릉은 여기서 해야 돼. 매미야? 이 안에서. 그냥 매미? 매미 껍데기 아니야? 얘들아 일로 와봐. 오. 매미. 와. 오, 멋있는데. 준아, 우리 일로 가보자. 처음에 만났던 홍살문 있죠? 홍살문부터 여기까지를 제향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빨간색 펜스 있잖아요. 이 위쪽 공간을 능침 공간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조선 왕릉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입 공간, 제향 공간, 능침 공간. 아니, 여기는 이제 저 무덤이 누구 건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는 거야. 여기 한자 적혀 있는 거 보여? 아빠 읽어줄까? 조선국 문정왕후 태릉이라고 적혀 있어. 그게 무슨 말이야? 조선 나라에 어. 이 무덤 주인 이름이 문정왕후라는 사람이고 그분의 이름이라는 거야. 여기 비석 뒤쪽에도 글자가 적혀 있다. 근데 볼 수는 없네. 아이고. 한번 가볼까? 다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둘 다? 아니, 다른 글자가 적혀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글자가 적혀는 있어. 아빠야 아빠 그러다 떨어지겠다. 안 따라져. 아빠 나 어부들도 좀 먹을래. 왜? 나 어부
오거든. 알았어. 아빠 키 크잖아. 아빠 오거든. 업으면 못 봐. 안아서 봐야 돼. 간다. 으쌰. 으아. 다 다르네. 그렇지. 보이지? 글자 보이지? 이건 글자가 많고 저기는 글자가 적어. 그렇지. 원래 자세한 설명은 뒤에다가 하는 거야. 자, 쭈루루루루루루루루. 자세한 내 뒤에다 하면 뒤에다 끼나. 몰라. 원래 돌아가 뒤에다 하는가 봐. 절로 올라가면 강릉이 나와. 강릉? 응. 태강릉이잖아. 이 건물 저 건너편에도 원래 건물이 하나 더 있어야 돼. 그래, 그렇지. 그거는 뭔지 알아? 수락관, 부엌이야. 부어. 제사 음식 만들어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왕릉의 입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조선은 유교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 뭐 미신이나 이런 것들하고 좀 거리가 멀 것 같은데 얘네들 보면 은근히 불교하고 풍수 이런데 은근히 집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선 왕릉 같은 경우에도 좀 풍수에 입각해서 입지를 고르는 경우가 뭐 많죠. 일단 기본적으로 자연 조화적이어야 하고 왕릉의 권위를 잘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은 주변 자연 지형을 최대한 살려서 거기에다가 구조물을 갖다가 집어넣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기 저 능침 구간에 있는 저 사초지 저런 부분도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잘 맞춰서 건물을 짓게 된다고 하는 거죠. 절대로 인덕이지 않고요. 자연 친화적인 방식을 고수합니다. 그렇게 해서 좀 풍수 이론을 독창적으로 해석하게 되는 거죠. 왕릉의 위치는 도성으로부터 40km 이내에만 위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 능과의 거리는 300m는 넘어야 돼요. 대부분 남향이고요. 산세와의 관계를 아주 크게 고려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산을 등지게 되고 앞에 물이 흐르는 배산임수 지형을 갖추어야 하고요. 그리고 뒤에 이제 산이 있는데 산 허리쯤에 봉분이 위치해야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풍수적인 위치가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자연과 얼마나 잘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게 사실 핵심이에요. 그래? 내려갈 때 조심해야겠다 생각. 왜? 그로 내려가지 마. 순아 손 잡아. 봐봐. 태릉은 문정왕후의 위세가 느껴질 정도로 다른 왕릉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큰 편이에요. 그리고 보존 상태도 완벽하죠. 다른 릉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참도 같은 경우에도 뭐 제대로 돼 있는 곳이 뭐 거의 없죠. 하지만 태릉은 거의 완전하게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태릉 선수촌이 이사를 간 이유도 이곳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참고로 말하자면 한여정이 있죠. 그 건물도 바로 옆에 릉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사를 갑니다. 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 정도로 태릉은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여기는 정말 절대적으로 보존해야 하는 곳이고 여기 건너편에 가보면 동구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별내 건너편인데 거기하고 여기하고 연계해가지고 정말 보존에 갖다가 힘을 써야 되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죠. 두 개가 있어. 두 개. 대박. 여기는 진짜. 우리 일요일에는 우리 그거 보러 갈래? 대빵 큰 부처님 보러 갈래? 어?